60살. 솔직히 말해서 이 나이가 되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더 바꿀 게 있나? 남은 인생 그냥 버티다가 가는 거지. 그런데 제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신 분들과 끝까지 후회와 한숨 속에 계셨던 분들 사이에는 공통된 갈림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바로 60세였습니다. 30대, 40대, 50대까지는 어떻게든 앞만 보고 달릴 수 있습니다. 가정 때문에, 자식 때문에, 회사 때문에 참고 견디며 버티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60이 되면 더 이상 참는 힘만으로는 인생이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마음가짐을 바꾸느냐, 그대로 버티느냐에 따라 남은 전부가 갈라집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는 인생의 내리막이 시작되는 나이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키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에 마음의 기어를 갈아 끼우지 않으면 70대, 80대, 90대까지 그대로 참는 패턴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60세에 딱 한 번 용기를 내어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하는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표정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웃음에 여유가 생기고 말끝에 감사가 묻어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한숨만 쉬며 순번을 기다리는 분들 사이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간단한 간식을 나눠 먹으며 웃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면 거의 예외 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0 넘어서 마음을 바꾸니까요. 인생이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생 전반전을 남을 위해 쓰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기대에, 청년기에는 직장의 기대에, 중년에는 자식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60이 되어 정년을 하거나 직장에서 밀려나거나 아이들이 독립하고 나면 문득 공허한 구멍이 하나 생깁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나는 뭘 위해 살아야 하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분은 스스로를 더 몰아붙입니다. 그래, 아직 더 벌어야지. 아직 자식들 위해 더 참고 아껴야지. 반면 다른 분은 이렇게 마음을 돌립니다.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남은 시간만큼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서보고 싶다. 이 작은 차이가 10년, 20년 뒤 삶의 모습과 표정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60대 초반까지는 늘 인상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평생 회사 다니며 가족만 돌봤고 본인은 술 한 잔, 옷 한 벌 마음대로 사본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정년을 하고 나서도 자식들 결혼과 손주 교육비를 걱정하며 더 아끼고 또 아끼는 삶을 이어가고 계셨죠. 그런데 어느 날 검진에서 큰 이상은 아니지만 분명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당뇨 초기, 혈압도 높고 콜레스테롤도 꽤 올라가셨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몇 년 안에 큰 병 오실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그날 밤, 그분은 혼자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나이까지 이렇게 참고 살았는데 정작 남은 인생은 병원에서 보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20년은 나도 나를 위해 써보자. 그 후로 그분은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무조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를 천천히 산책하고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시고 젊을 때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도 좀 살 거다. 너희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돕지만 내 노후를 다 내어주지는 않을 거야. 처음엔 서운해하는 기색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자식들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늘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어른으로 서 있는 모습이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돈을 더 모으는 것보다 표정을 되찾는 게 먼저더라고요. 웃을 수 있게 되니까
병도 덜 무서워졌어요. 이렇듯 60세의 전환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시 잡거나 인생 2막 창업을 하거나 세계 일주를 떠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언입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나답게 살겠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뭘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시간은 언제일까? 나는 누구와 있을 때 가장 내 모습일까?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텃밭을 가꾸는 시간이 행복일 수 있고, 누군가는 동네 목욕탕 다녀오는 길에 따뜻한 공기가 행복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남이 정해준 행복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행복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60세의 마인드 리셋은 결국 이런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참기만 하는 인생을 그만두겠다. 남은 시간만큼은 나를 위해 쓰겠다. 돈도, 시간도, 마음도. 물론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부모라면 그래야지, 가장이라면, 자식이라면 이라는 말에 묶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정말로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주변 사람에게 따뜻한 에너지를 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늘 말라 있다면 결국 그 건조함이 말투와 표정, 분위기를 통해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20년이 더 남아있다면 당신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여전히 통장 잔고만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상 위에서 뒤늦게 후회하며 눈을 감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라도 작은 기쁨 하나를 내 손으로 만들어가며 그래, 그래도 내 인생 참 괜찮았지라고 웃으며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정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어느 날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결심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하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 60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좋을 때입니다. 남은 인생을 버티며 살 것인지, 아니면 즐기며 살 것인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법은 누구보다 잘 배웠지만 즐기는 법은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그래서 막상 시간이 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돈을 써도 죄책감이 앞서고, 쉬고 있어도 어딘가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낡은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입니다. 오늘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남이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을 정해보세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순간, 오직 나를 위해 숨을 고르는 그 짧은 틈이 인생 후반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저 역시 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여러 번 다짐했습니다. 나도 60이 되면 그때부터라도 꼭 내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잡아야지. 인생은 끝에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60이라는 숫자에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래, 드디어 내 인생을 나답게 시작할 시간이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순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같은 집,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인데도 내 마음이 달라지면 풍경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바로 60세 마인드 리셋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혹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당신도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도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지만 제가 곁에서 지켜본 바로는 60의 마음을 바꾼 분과 70의 바꾼 분, 80의 바꾼 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바꾼 분일수록 후회가 적고 더 오래, 더 깊게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고 70, 80에 바꾸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지금 60을 지나고 있다면 이 말만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이 앞으로의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러니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언젠가로 미뤄두지 말고 바로 오늘 마음속에서 작은 선언 하나를 해보세요. 이제부터 남은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70대, 80대, 90대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몸도, 마음도, 인간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 앞에서 두 가지 길로 나뉩니다. 하나는 계속 예전 방식대로 버티며 살아가는 길, 다른 하나는 이 시기를 전환점으로 삼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를 만듭니다. 저는 수많은 노년 환자들을 만나며 분명한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60세의 마음을 바꾼 사람은 70대가 밝고 자유롭고 활기차다. 그러나 60세에 그대로 멈춘 사람은 70대에 더 무겁고 더 외롭다. 사람들은 종종 70세나 80세가 인생의 마지막 기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과 삶이 본격적으로 방향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60대입니다. 70대가 되면 생각은 많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80대가 되면 하고 싶은 의지는 있어도 체력과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60대가 바로 늙지 않고 멋지게 나이 드는 마지막 준비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참고 억눌러 살아온 감정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 변화는 오히려 새로운 출발의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0대에는 성장을, 40대에는 생존을 위해 살아왔다면 60대부터는 비로소 나답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큰 여행에서 처음으로 주변의 요구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묻는 삶을 살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에는 마인드 리셋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스스로를 지탱해온 관념들, 참아라, 아껴라, 남을 먼저 챙겨라, 억누르고 살아라. 이 모든 것이 남은 인생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고방식들이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아무리 건강검진 결과가 좋아도, 아무리 연금이 많아도, 아무리 집안이 안정되어 있어도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후회와 한숨만 남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만난 한 68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립니다. 그분은 젊어서부터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식들 교육에 매달리고 본인은 한 번도 원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 이후 갑자기 시간이 생기자 모든 것이 허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즐겨야 하는지도 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남만 위해 살았더니 정작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모르게 되었어요. 이 고백은 많은 60대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어르신은 늦기 전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리고 놀랍게도 단 3개월 만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말수가 늘었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식사량이 좋아졌으며 우울감도 확 줄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마음가짐을 바꾼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인드셋의 힘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졌으니 무엇이든 포기해야 한다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졌으니 무엇이든 자유롭게 시작해도 된다. 이 차이는 인생 후반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예를 들어 60세에 나는 이제 조용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점점 움직임이 줄고 관계가 줄고 생각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이제부터 배우고 즐기고 도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뇌가 젊어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삶의 만족감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60대에 새로운 취미나 사회적 활동을 시작한 사람들은 평균 7-10년 더 건강하게 산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리셋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천 명의 환자와 상담하며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당장 오늘부터. 1.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즐길 수 있는 일 하나를 선택하기. 2. 남의 시선을 의식해 억누르던 소소한 욕구를 하나 허락하기. 3. 경제적인 죄책감 없이 일주일에 한 번은 나를 위한 소비를 하기. 4. 주변 사람에게 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보기. 5. 새로운 관계가 두렵더라도 한 번쯤 용기 내 세상 밖으로 나가보기. 이런 작은 마음 변화들이 모여 삶 전체가 변합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60세는 절대로 늙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젊은 나이입니다. 지금부터의 20년은 단순히 버티며 사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깊고 가장 여유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90세의 한 할머니께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60부터야. 그전엔 준비만 하느라 바빴지. 그 말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60세의 마인드셋은 결국 이런 데클러레이션입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내 방식으로 살겠다. 이 마음 하나만 바꿔도 70대의 자유, 80대의 평안, 90대의 온화함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인생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60세를 지나면 누구나 경제와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변화의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젊을 때의 사고방식 그대로 60대, 70대를 살아갑니다. 그 결과 두 가지 극단적인 후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는 내가 왜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기만 했을까? 또 하나는 쓸 수 있을 때 좀 쓸걸. 많은 어르신들이 이 두 후회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수천 명의 환자와 상담하며 똑같은 결론을 들었습니다. 60대 경제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70, 80대는 소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젊을 때는 절약이 미덕입니다. 아이들 교육비, 내 집 마련, 대출, 생활비. 버는 족족 나가니 아끼고 모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이 60세 이후에도 계속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자식들은 독립했고 회사에서는 손을 떼었고 몸은 천천히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에게 돈 쓰는 것을 죄처럼 여기며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0세가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75세가 되면 여행은커녕 장거리 이동도 힘들어지고 80세가 되면 기력도 줄고 집중력도 떨어지며 85세부터는 치매나 거동 불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식욕이 줄고 여행이 힘들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도 의지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그때 해볼 걸 이라는 아쉬움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노년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돈은 건강할 때, 감각이 있을 때,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때 써야 가치가 있다. 저는 실제로 이런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73세 여성분인데 평생 펜션 청소 일을 하며 남편과 함께 자식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도 없었고 여행 한 번 가본 적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모은 돈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본인 역시 무릎 관절이 망가져 거동이 불편해지자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느라 내 젊음을 통째로 바쳤는데 정작 쓸 수 있을 땐 내 몸이 없네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 한국에서 너무 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60세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마인드가 바로 경제관념입니다. 돈을 모으는 데 집중하던 삶에서 이제는 돈을 사용하는 데 의미를 두는 삶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데 돈을 쓰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지출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건강을 챙기는 데 드는 비용, 몸의 편안함을 위한 가구, 식단, 보조기구, 감정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 여행, 공연, 전시, 취미, 가족과의 따뜻한 식사, 나를 위해 사는 작은 사치. 이런 지출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투자입니다. 반대로 이런 지출은 늦기 전에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자식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무리한 지원, 손주에게 과하게 쓰는 돈, 체면 때문에 쓰는 비용, 의무감에서 하는 경조사 비용.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집 한 채도 거액의 유산도 아닙니다. 태산 같은 희생을 남기는 부모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기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았던 부모의 기억입니다. 저는 치매 어르신들의 가족 상담을 할 때 이런 장면을 많이 봅니다. 가족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엄마가 젊을 때 하고 싶은 걸 좀 하시지. 다 자식만 챙기시다 이렇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참고 모은 돈 결국 요양비로 다 쓰고 계세요.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어 많은 어르신들이 시설 비용을 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아끼고 모은 것을 지금 자신이 누리지 못한 채 생애 끝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가 즐기기 위해 살 것인가? 남을 위해 인생을 다 쏟아부을 것인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은 자식의 몫, 그리고 나의 삶은 나의 몫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자식을 책임지려 하면 결국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집니다. 부모는 자신의 인생을 잃고 자식은 스스로 설 기회를 잃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60대 이후의 경제 마인드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1. 내 인생의 마지막 20년을 풍요롭게 하는데 돈을 쓴다. 2. 자식 문제는 사회 시스템과 본인의 능력에 맡긴다. 3. 돈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순환시키며 쓰는 것이다. 4. 건강 경험 관계에 투자하는 소비는 아끼지 않는다. 남의 시선보다 내 만족감을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한다. 특히 제 환자들 중 가장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써야 가치가 생긴다. 안 쓰면 숫자일 뿐이다.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60세 이후에 20년은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에 돈을 쓰는 연습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약은 젊을 때의 습관이고 행복은 나이 들어 배우는 기술이다. 여러분의 노년이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을 쓰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사랑하는 가장 솔직한 방식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건강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건강검진, 각종 수치, 의사의 말 한마디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작은 통증 하나에도 극도로 불안해합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통제하려고 한다. 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제 욕구는 오히려 노년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저는 병원에서 60대, 80대 환자들을 만나며 반복해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의사 말대로 약도 다 먹고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했는데 왜 더 피곤하죠? 이 질문에는 공통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완벽한 건강을 만들고 싶다. 정상 수치를 유지해야 한다. 아프지 않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건강관리의 핵심은 완벽함이 아니라 공존입니다. 즉,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병과 함께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변화마저도 문제로 받아들이며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그 결과 약을 한 움큼씩 챙겨 먹기 시작하고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을 전전하며 불안 속에 하루를 보냅니다. 이런 삶은 몸보다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제가 진료에서 가장 많이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약제 복용, 폴리파마시입니다. 5가지, 10가지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머리는 멍해지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심지어 우울감까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흐릿한 건가? 하지만 실제로는 치매가 아니라 약물 부작용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한 76세 할머니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떨리고 집중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라고 걱정했고요. 그런데 제가 약 목록을 보니 혈압약 2종류, 당뇨약 2종류, 콜레스테롤 약 1종류, 수면제, 진통제까지 총 9가지였습니다. 제가 약을 4가지로 줄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지고 손떨림도 없어졌어요. 치매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약 때문이었네요. 이렇듯 노년의 건강 문제는 질병보다 약물과 불안이 만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 건강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심각하지 않은 병은 오히려 적당히 관리하며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 혈압이 조금 높다. 나이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혈당이 약간 올라갔다. 식사 조절과 가벼운 운동이면 충분. 콜레스테롤이 높다. 당장 약부터 먹기보다 생활 패턴을 먼저 점검.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지, 그리고 오늘 하루의 컨디션이 괜찮은지입니다. 검사 결과나 숫자의 인생 전체를 맡기면 마음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수치는 참고일 뿐, 당신의 삶은 숫자보다 몸의 느낌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수치를 가장 열심히 관리하는 사람일수록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이 높고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적당히 관리하면서도 내 몸을 믿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표정이 밝고 수면질이 좋고 삶의 안정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건강을 깎아먹는 가장 큰 원인은 병 자체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면역력을 낮추고 호흡을 얕게 하고 잠을 빼앗고 모든 병의 회복을 더디게 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법은 완벽하게 관리하려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저는 한 82세 할아버지 환자분에게 들은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병은 친구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너무 미워하면 더 아픕니다. 이 말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60세 이후
건강관리의 진짜 핵심은 이렇습니다. 완벽을 버리고 두려움을 줄이고 몸의 신호를 존중하고 약물보다 생활 리듬을 우선하고 병을 적으로 보지 말고 동반자로 바라보는 것. 병을 없애려고 싸우면 인생이 피곤해지고 병과 함께 살아갈 줄 알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치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검진은 하고 필요한 약은 먹어야 합니다. 다만 과한 관리가 오히려 불행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세 이후 건강의 진짜 기준은 삶의 불편함이 적은가이지 수치가 정상인가가 아닙니다.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조금 수치가 높으면 어떻습니까? 오늘을 즐길 수 있는 마음, 걷고 싶은 의지,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70대와 80대는 훨씬 더 평온해지고 삶이 훨씬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니고 성취도 아니고 명예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남는 후회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던 것, 그 다음은 남들의 눈치를 보며 평생을 살았던 것, 그리고 더 솔직하게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수많은 노년 환자들과 가족 상담을 하며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후회는 커지고 용기는 줄어들며 기회는 점점 사라진다. 이것은 냉정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60대가 된 지금 반드시 마음을 바꾸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못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1000명이 넘는 임종 환자와 함께한 그녀는 사람들이 죽기 직전 가장 많이 후회하는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그 목록은 너무도 솔직했고 너무도 아팠습니다. 1.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일만 하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3.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 행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 이 5가지는 20대, 30대, 40대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60대가 되면 하나하나가 가슴에 콕 박히는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5가지 후회는 누구나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반대로 살면 누구나 후회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삽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준, 회사의 목표, 자식의 미래. 그러다 자기 삶은 잠시도 돌아보지 못하고 어느새 60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 후회. 일만 하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돈을 벌기 위해, 책임을 지기 위해,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가족이 가장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입니다. 6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일보다 관계를 우선해야 합니다. 자식과 손주, 배우자와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후회.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표현입니다. 고마움, 사랑, 미안함, 속상함. 이 모든 감정을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다가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후회합니다. 제가 92세 할아버지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미워도 말해야 하고 좋아도 말해야 해. 말하지 않으면 마음이 늙어버려. 감정은 표현할 때 관계가 살아나고 표현할 때 마음이 젊어집니다. 네 번째 후회.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족보다 친구를 더 그리워합니다. 우정을 이해하고 나이를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는 건 가족이 아니라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고령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친구들 얼굴이 갑자기 보고 싶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렇게 관계는 조용히 끊어져 갑니다. 지금이라도 전화하십시오. 간단한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잘 지내? 이 5글자가 외로움을 막는 최고의 예방약입니다. 5번째 후회.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해지고, 돈을 벌면 행복해지고,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선택이었어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서 불행했던 거지. 행복은 상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스럽습니다. 이 차이는 삶의 질을 극적으로 바꿉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간단합니다. 후회와 반대로 살면 됩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일보다 인간관계를 앞세우세요. 사랑한다, 고맙다, 보고 싶다. 표현하세요.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행복을 선택하세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오직 당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삶은 끝내십시오. 이제부터는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후회를 줄이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것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난 98세 할머니가 하신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슬픔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지만 그래도 웃으며 살아보려고 애쓴 날들이 결국 내 인생이더라. 그분의 미소는 세상 무엇보다 아름다웠습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결코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고 가장 진짜다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이 순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60세를 지나 70대에 접어드는 순간 인생은 또 한 번 조용히 갈라집니다. 누군가는 의욕을 잃고 모든 일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늙어가고 또 누군가는 갑자기 삶이 더 재밌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운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의 차이입니다. 제가 수많은 70대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내린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70대에 빛나는 사람들은 60대부터 자기 세계를 지켜온 사람들이다. 이 자기 세계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0분 책을 읽는 사람, 작은 텃밭을 가꾸는 사람, 조용히 동네 산책을 즐기는 사람, 바둑 두는 사람, 글을 쓰거나 라디오를 듣는 사람. 이런 작은 나만의 시간이 쌓여서 70대, 80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60대에 귀찮다, 피곤하다, 이제 뭘 해? 하며 손을 놓아버리면 70대가 되었을 때는 다시 시작할 힘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마음이 늙으면 의욕이 사라지고 의욕이 사라지면 삶은 순식간에 건조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0대에 꼭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나를 설레게 하는 작은 세계를 하나 만들거나 지키는 것. 제가 기억하는 72세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취미랄 것도 없이 일만 하다 정년을 맞았습니다. 처음엔 내 나이에 뭘 시작해? 라며 무기력해 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작은 서점에서 열리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첫날엔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거의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리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주 한 번씩 참석한 글쓰기 모임이 어느새 그의 일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3개월 뒤 그분은 표정이 변했습니다. 6개월 뒤 목소리가 밝아지고 걸음걸이가 빨라졌습니다. 1년 뒤 본인의 에세이 책을 자비 출판까지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70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행복한 노년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노년이다. 또 다른 78세 아주머니는 30년 동안 음식점에서 일하느라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년 후 갑자기 공허함이 찾아와 우울증 초기 진단까지 받았죠.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하는 초보 요가 수업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운동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뭘 하겠어 라며 반신반의하면서도 참석해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딱 10분의 호흡 명상이 그녀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3번 요가를 합니다. 옷도 달라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허리 통증도 줄었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10년은 젊어졌습니다. 그녀가 한 말도 인상 깊었습니다. 평생 남만 챙기다 내 몸 한번 들여다보니 내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나를 챙기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70대의 인생은 활동량이 아니라 의욕이 결정한다. 그러나 의욕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60대부터 쌓아온 작은 취미, 작은 습관, 작은 즐거움이 70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빨리 걷는 것보다 꾸준히 걷는 사람이 건강하다. 크게 웃는 것보다 자주 미소 짓는 사람이 오래 산다. 무리한 운동보다 즐기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 더 젊게 늙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60대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사회적 관계가 줄고 역할이 줄고 책임도 줄어듭니다. 이 상황을 어떤 사람은 해방으로 느끼고 어떤 사람은 버림받음으로 느낍니다.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바로 내 삶의 중심축이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에서 갈립니다. 젊을 때의 중심축은 대부분 밖에 있습니다. 직장, 가족, 사회적 역할, 인간관계.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외부 중심축이 무너집니다. 그때 남는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내 안의 세계. 이 세계가 풍부한 사람은 외로움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조용해져도 마음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 세계가 비어있는 사람은 늙음과 함께 무너집니다. 그래서 60대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인생의 고요한 재정비 기간입니다. 젊을 때 놓쳤던 관심사,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일들, 만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 그리고 잊고 지내던 나 자신과의 관계. 모든 것을 천천히 다시 세우는 시기입니다. 80세, 90세가 밝고 행복해지는 비밀. 저는 많은 장수 어르신을 보며 하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루를 즐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40대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50대에 충동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60대 때부터 천천히 만들어지는 능력입니다.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매일 마시는 따뜻한 차, 산책하며 마주치는 같은 동네 사람, 오랫동안 쓰던 나만의 작은 도구들, 취미방의 책상에 놓인 낡은 연필, 일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동아리 모임, 일기장 한 장을 채우는 10분. 바로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이 70대의 고독을 막아주고 80세의 건강을 유지해주며 90세의 존엄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당신의 70대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외로움 속에 TV만 바라보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가볍게 웃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천천히 즐기는 우아한 70대입니까? 모든 것은 60대인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만의 세계를 지키는 용기. 마지막으로 85세 그림작가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로 이 부분을 마치고 싶습니다. 젊을 땐 바빠서 못 그리고, 중년엔 책임 때문에 못 그렸고, 60 넘어서 용기 내 그렸더니 85에 난 이제야 진짜 나로 산다.
여러분의 60대가 바로 그런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인생이 가장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